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엔 리버 데머지간 손상에 대해 발표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리버의 해부학적 구조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리버 손상 원인, 환자 케이스를 통해 리버 데머지에 대한 병원 전 단계, 병원 내 단계에서 진단 및 검사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간 손상의 원인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손상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외상성과 비외상성으로 나뉩니다. 외상성은 외부의 힘에 의해 직접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이고 비외상성은 내부적으로 대사나 병리 상태 등의 문제로 손상을 입는 것입니다. 상세한 원인은 이러하며 이번 시간에는 트로매틱 리버 데머지를 중심으로 병원 전 단계, 병원 내 처치를 다루고자 합니다. 리버 데머지 케이스를 다루기에 앞서 간의 해부학적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리버는 복부에서 가장 큰 장기이며 혈액이 매우 풍부한 실질장기입니다. 여기 복부를 네 부위로 나누어 봤을 때 우상복부알 6큐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간의 일부가 흉곽의 하부 경계 안에서 보호를 받고 있음에도 왜 둔상으로 인해 손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간원삭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하얀색 난 모양처럼 생긴 것이 겸상인대며 그 아래에 위치한 것이 간원삭입니다. 둘 다 간을 고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시면 간의 하엽과 복벽에 연결되어 있기에 전방으로의 움직임을 제한합니다. 그러나 급감속이 발생한 경우 간이 갑작스러운 전방 이동을 겪게 되면 간원삭에 의해 간이 당겨지면서 전단 손상 또는 열상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환자 케이스를 보시면 기본 정보, CC, 바이털 사인, 손상 기전입니다. 22세 남성 환자 바이털 사인 하트레이트 120, BP 100에 65, SPOE 91%, RR 30회 자전거 대차 사고로 환자는 차와 정면 충돌하면서 자전거 핸들에 복부를 부딪혔다고 하며 우상복부에 통증이 있다고 합니다. 신체 검진 당시 R6Q에 텐더너스 반응하시고 복부 강직, 우측 어깨로도 레이디에이션이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복부에 어느 장기에 손상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는 환자가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 충격을 입었는지와 초기 바이털을 보고 대강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앞에 케이스를 살펴보면 환자는 자전거 핸들에 상복부를 부딪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R6Q의 텐더너스 반응과 함께 복부 강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어깨로 레이디에이션을 호소하시는데 여기서 우측 어깨에 방사통을 느끼는 이유는 간이 손상되고 출혈이 생기면 우측 하흉부 경계를 따라 압통을 유발하고 횡격막 DIAPHRAGMA 쪽으로 피가 고이면서 오른쪽 윗어깨에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BP100의 65 저혈압 경계선이며 HR 120회로 빈맥 타키카디어이고 RR 30회로 호흡이 얕고 빠릅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내부 장기에 출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리버 손상인 것을 가장 유력하게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위 단서들로 리버 손상이 의심된다면 현장에서 지체 없이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둔상으로 인한 복부 외상, 즉 내부 장기 출혈은 현장에서 처치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며 육안으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지혈을 할 수 있는 부위도 아니기에 환자의 의식 수준과 바이털에 중점을 두어 이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로드 앤드 고라고 하며 현장 체류 시간을 최소화하고 기본 처치만 시행하여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에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기본 처치는 1차 평가 ABCD로 접근합니다. 먼저 어와 B를 동시에 평가합니다. 기도 확보를 하고 필요시 기도를 유지시킵니다. 그리고 환자가 오심 및 구토 증세를 보일 경우 흡인해 주시고 세처레이션을 94%까지 올리기 위해 비제호흡 마스크나 비강 캐뉼라로 산소를 공급합니다. C는 환자의 맥박, 혈압을 확인합니다. 정맥류를 18-20G로 확보하며 불가피할 경우 IO로 확보합니다. 그리고 수행요법을 시행해 SBP 80-90 정도로 유지시킵니다. 절제된 소생술이라고도 하죠. 다만 환자가 쇼크 징후를 보일 경우 저혈압을 유지시키는 것보단 환자의 혈액학을 안정 수준으로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환자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판단하고 처치하시면 되겠습니다. D는 환자가 내부 출혈이 있고 간 손상 의심 환자이기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바이털과 의식 수준을 5분마다 재평가하여 상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는 전체를 평가합니다. 주호소 부위 외에 다른 외상이나 출혈이 있는지 피부 상태를 확인해 쇼크 징후가 보이는지 파악하고 출혈로 인한 열손실 우려도 있으니 보온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절대 현장에서 시간을 지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부를 반복해서 촉진을 하게 되면 내부 손상 악화 위험이 있으니 절대 반복 촉진하는 것은 삼가하시고 혈압을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의 체온 유지에도 각별히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지속적인 출혈로 인해 열 생산 능력보다 열 손실이 빨라 저체온증을 유발하며 그로 인해 대사율이 감소하여 환자의 의식 수준이 저하되고 응고장애까지 발생합니다. 그러니 가온한 수액 처치와 담요로 체온을 유지시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상의학용어 저체온증 PPT를 참고해주세요. 물론 과도한 수액 투여 또한 응고장애 및 출혈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허용적 저혈압 유지로 SBP 80에서 90을 중심으로 수액 속도를 조절해서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외상 환자이니 간 외의 주변 장기 손상 가능성을 염두해야 합니다. 상복부에 둔상을 입었기 때문에 상복부와 근접해 있는 흉부도 함께 평가하셔야 됩니다. 흉부 손상 및 횡격막 파열의 경우 늑골 골절, PNEUMOTHORAX와 HEMOTHORAX 등 폐손상을 고려하고 간과 같이 있는 담낭 역시 손상되어 담잼 누출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음은 병원에서의 진단 및 검사입니다. 병원으로 이송하고 복부 정확히 어떤 기관이 손상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ABGA, 에브다머널 초음파 CT와 함께 혈액 검사를 실시합니다. 이 환자는 간 손상 의심 환자이기에 혈액 검사 중 LFT를 시행할 것입니다. 먼저 ABGA입니다. 여기 PCOE는 정상 범위 내에 있으나 pH, HCO3을 보시면 정상 수치보다 낮습니다. 이는 메타발릭 에서도서스 대사성 산증을 시사하며 여기서 추가로 보셔야 할 건 렉테이트 젖산 수치입니다. 젖산은 조직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거나 간 기능, 신장 배설, 대사에 이상이 있을 때 수치가 상승하는데 이는 조직 허열 또는 저관류의 지표가 됩니다. 결과지를 보시면 젖산 수치가 올라가 있죠. 이는 간 손상으로 인해 출혈이 지속되면서 산소 공급이 저하됨과 동시에 젖산 제거 능력이 떨어지면서 혈중 젖산 수치가 증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치가 얼마나 높아지냐에 따라 저관류 상태, 쇼크, 출혈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럼 대사성 산증으로 감별됐으니 윈터즈 포뮬러 윈터 공식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것은 대사성 산증일 때 이용하는 공식으로 단순한 호흡 보상인지 아니면 혼합 산- 염기 장애가 동반되었는지 감별하는 도구입니다. 대사성 산증은 몸속에서 호흡 보상을 이용해 파시오의 수치를 떨어뜨려 산을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보상작용 범위를 예측하기 위해 윈터즈 포뮬러 윈터 공식을 이용합니다. 윈터 공식은 이러합니다. 만약 공식에 나온 파시오의 수치 범위와 실제 ABGA 검사에서 나온 수치가 같다면 예상한 만큼 호흡 보상이 잘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고 예상 수치보다 높다면 호흡 보상이 부족하여 대사성 산증과 호흡성 산증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며 반대로 낮으면 호흡 보상 이상으로 과호흡을 하고 있는 중이므로 대사성 산증에 호흡성 알칼리증이 동반됩니다. 그러면 결과지의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 오차 범위를 포함해 33에서 37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실제 검사지의 파시오의 수치는 38입니다. 예상 수치보다 높기에 대사성 산증과 호흡성 산증이 동반되어 있고 호흡 보상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합 산-염기 장애를 감별했다면 교정을 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산증의 원인을 알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음이온차 공식의 나이온 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즈는 단순히 산증이다를 넘어 산증의 원인이 무엇인지 감별하기 위한 공식인데요. 우리 몸 혈액은 중성을 띠고 있죠. 그래서 혈액 내에 양이온과 음이온이 균형을 이루고 있기에 대부분 정상 음이온차 범위는 812 MEQL 정도입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 측정되는 대표적인 이온들은 나, Cl-, HCO3이며 나머지 유기산이나 단백질, 황산, 인산 등 측정되지 않는 이온들을 숨은 음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사성 산증일 때 이 숨은 음이온들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보기 위한 공식이 에이즈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식을 이용해 계산했을 때 에이즈가 정상 범위보다 높게 나오는 것을 HAGMA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젖산, 황산, 인산 등이 축적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시 말하면 숨은 음이온들이 축적되어 HCO3을 소모하는 상황이며 pH도 함께 낮아집니다. 이는 매우 치명적이므로 빠른 교정이 필요합니다.
NAGMA는 설사, 신세뇨관상 증RTA처럼 HCO3가 빠져나가는 대신 염소가 증가해서 전하 균형이 유지되는 경우 AG가 정상 범위로 나옵니다. 즉, 숨은 음이온 축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당장 생명을 위협하진 않겠지만 이 또한 HCO3가 손실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대사성 산증이 악화될 수 있으니 NAGMA도 교정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과지를 보고 계산을 해볼 건데 AG의 공식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나트륨이랑 염소가 어딨냐? ABGA 사진을 보시면 소디엄과 클로라이드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공식에 대입해 주시면 되고요. 계산해보면 AG20으로 정상 수치보다 높습니다. 그렇다는 건 숨은 음이온들이 증가해 축적돼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브다머널 얼트라사운드 초음파 CT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초음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구분이 잘 안 되는 듯하지만 간과 신장이 있습니다. 이건 정상 소견의 사진이고 그 옆은 간 손상이 생겼을 때의 초음파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 쪽에 검은 무언가가 생겼죠. 이는 간 손상으로 인해 간과 신장 사이에 피가 고여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강 안에 비어 있어야 할 곳에 혈액이나 복수 같은 비정상적인 액체가 차 있는 것을 프리플루어드라고 합니다. 그리고 액체가 차 있는 곳은 간과 신장 사이에는 모리슨 주머니에 모아라라이SONS 파우치라는 것이며 이것은 간의 우엽과 우측 신장 사이에 형성된 잠재적인 공간 포텐셜 스페이스입니다. 정상일 때는 앞 사진처럼 비어 있지만 혈액이나 복수가 생기면 가장 먼저 차는 공간 중 하나입니다. 환자가 누워있는 자세라면 중력에 의해 복강 내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피가 고이는데 그중 하나가 모리슨 주머니인 것입니다. 다음은 CT입니다. 일단 정상 소견은 이러합니다. 왼쪽 사진은 노멀 CT고 오른쪽은 조영제를 투여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비정상 소견의 CT를 살펴볼 건데 먼저 왼쪽부터 보시면 MVA로 인해 복부 및 간 손상이 일어난 환자의 CT입니다. 여기 다른 색으로 보이는 이것은 피마카 혈종으로 하부간 실지를 압박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오른쪽 또한 MVA로 인한 복부 및 간 손상 환자의 CT입니다. 여기 화살표로 가리키는 곳에 정상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저음형 부분이 나타나며 아래 별로 표시된 곳을 보시면 간 실질내 혈종이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CT를 통해 출혈 및 손상 부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혈액 검사입니다. 혈액 검사에도 종류가 있는데요. 그중 LFT의 라이버 펑크션 테스트, 간 기능 검사를 시행합니다. 결과지를 해석하기 전 LFT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간에서 만들어지거나 배설되는 여러 효소와 단백질, 대사산물을 함께 측정해 간세포 손상 여부와 기능 이상을 확인하는 검사입니다. 먼저 LFT를 시행하는 방법은 혈액 검사와 동일합니다. 환자의 정맥에서 혈액을 체열하고 SSTSERUM 세퍼레이팅 튜브에 넣어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다만 검사 시간이 30분 이상 걸리기에 만약 환자의 상태가 위급해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꼭 검사 결과를 기다리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수치들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보실 건 AST, ALT, 토털, BIL-IR, UBIN, PTINR입니다. 정상 수치는 자료마다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ST와 ALT는 간세포 손상 정도를 반영하는데요. 어떠한 요인으로 간 손상이 일어나면 이 수치들이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기본 수치는 이러한데 이 수치가 100 이상이면 주의가 필요하며 외상성 간 손상의 경우 5000 이상 올라갈 수 있으니 이는 중증 간세포 손상과 더불어 간부전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털 BIL-IR, UBIN입니다. 빌리루빈은 담즙 배설 기능을 확인하는 것인데 빌리루빈도 봐야 되는 이유는 간과 담낭이 함께 있기 때문에 둔상으로 인해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과 함께 담낭도 손상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PTINR 프로트로빈 시간입니다. 간에서 합성되는 응고인자의 기능을 평가하는 수치입니다. 여기서 INR 수치가 1.52, 0 이상으로 상승하면 간부전 진행이나 대량 출혈 동반을 시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